체인소맨 레제피언 스포 있음. 요즘 제일 대세 소년 만화 3개를 뽑으라고 하면 귀, 주, 톱이죠. 귀멸의 갈날, 주술회전, 체인소맨. 톱은 이제 체인소맨인데 지금 사실 체인소맨만 원작이 지금 결말이 안 나고 나머지는 지금 다 결말이 났거든요. 사실 원래 TV판 애니메이션에서 반응이 좀 안 좋았어요. 자, 복도한 걸어보자 뭐 이지랄하는 걔 말도 안 되는 벙승 같은 작화의 그 장면이 있었어. 그래서 이 원작을 제대로 못 살렸다 애니가. 그래서 귀멸의 칼날 잘 나가는 중에 대체 뭐하냐, 뭐 주술회전 잘 나가는 중에 뭐하냐. 밑밥을 먼저 갈게요. 제가 하는 리뷰는 순전히 저의 주관적인 의견이에요. 절대로 정답이 아니고요. 제가 뭐가 좋다, 뭐가 싫다는 순전히 제가 그 영화를 보고 제가 관객의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 그냥 솔직하게 제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새끼의 표현이 마음에 안 든다. 그거 어쩔 수가 없어. 왜냐면은 그냥 내가 쓸 수 있는 용어와 내 기억력과 내 표현력을 쓰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점 항상 기억해 주세요. 이거를 전개를 안 하면은 진짜로 알아듣지 못하시는 분들이 존나 많아요. 이 세상이 잘못돼가지고 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근데 리뷰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 어떻게 씨발 리뷰가 객관적이야. 말이 안 되잖아. 과학도 아니고 1과 0으로 나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리뷰는 다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어쨌든 제가 체인소맨은 애니하고 만화는 1부 끝날 때까지 다 봤어요. 2부 시작할 때쯤에 정냄이 떨어져가지고 안 봤거든요.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은 체인소맨은 제가 딱히 그렇게 막 좋아하는 작품은 아닙니다. 후지모토 타츠키라는 작가는 되게 제가 좋아하거든요. 룩백도 그렇고. 룩백밖에 안 좋아하는구나. 룩백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뭐 파이어 펀치도 사실 제 취향이 아니었고. 근데 그럼에도 이 양반의 쪼가 참 맛있다. 이 양반의 색깔이 참 맛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작가인데 극장판을 개봉을 했죠. 요즘은 또 일본 애니메이션이 잘 나가서 극장 수입이 꽤나 나오나 봐요. 그래서 아마 이런 판단을 한 게 아닐까. 어쨌든 체인소맨이 뭐냐면은 기초 설명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원작 만화를 본 지 오래됐고 제가 기억나는 대로만 체인소맨의 설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뭔가 제가 틀린 점 있으면 댓글이나 뭐 채팅으로 알려주세요. 체인소맨이 뭐냐면은 말 그대로 전기톱맨이에요. 체인소맨 세계에서 데빌이 있어요. 악마.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관념들이 모여서 그것이 악마 형상화가 돼요. 괴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상어? 무섭잖아. 그리고 사람을 죽인 개체잖아. 총? 무섭죠. 그럼 총의 악마가 있어. 악마의 열매 같은 건데 사람들의 관념이 모여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뭐 총의 악마, 칼의 악마, 죽음의 악마, 전쟁의 악마. 근데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알 수 있듯이 뭔가 좀 더 1차원적이고 죽음의 원본에 가까울수록 좀 더 강함이 올라가겠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정도에 따라서 악마의 강함력이 올라가요. 이 주인공이 덴지라는 소년인데 이 친구가 전기톱의 악마, 악마의 사형마? 뭐라 그래야 되지? 전기톱의 악마의 영혼을 쓸 수 있어. 근데 이게 전기톱은 씨발 뭐 나무 자를 때 별로 안 무서운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얘는 나루토로 따지면 구미야. 구미 차크라야. 그래서 온갖 군대에서 이 새끼의 차크라를 간절히 원해. 이 덴지한테 먹히면 개념이 사라져. 뭐 예를 들어서 준영의 악마를 먹었어. 그럼 준영이라는 개념이 사라져. 이 세상이. 그래서 굉장히 유니크한 트리플 S급 능력을 가진 덴지라는 소년이 있고 이 소년이 되게 불우하게 살았어. 16살인데 학교도 못 다니고 사람들하고 교류도 잘 못하고 막 쓰레기 줍고 다니고 막 얘를 어떤 악마 사냥단 거기서 얘를 스카웃을 해요. 너는 비록 악마와 거의 동급이지만 너의 능력은 악마를 사냥하는 데 특화가 돼 있다. 너 지금 당장 국정원으로 들어와서 빨갱이 새끼들 싹 다 박멸하자. 해가지고 악마 국정원에 들어가요. 그래서 얘가 들어가서 활약을 하는 내용이다. 말 그대로 소년물이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벌어진 뭐 악마와의 결투, 덴지의 성장 이런 거를 좀 다루고 있어요. 자, 지금부터 극장판 내용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합니다. 파워라는 악마가 있어. 근데 얘도 어떻게 그 마키마라는 되게 무서운 뭔가 알 수 없게 무섭지만 악마 사냥의 총책임자라고 해야 되나? 악마 사냥 보스 같은 그 마담한테 이렇게 꼬드김 당해가지고 원래는 덴지하고 파워가 2인조로 이렇게 다니면서 악마를 사냥하러 다니는데 얘가 악마라 그런지 악마는 피를 마시면 체력이 회복이 되거든요. 근데 이 파워짱이 피를 너무 많이 마신 나머지 뿔이 너무 이상하게 자란 거야. 더 마시면 얘가 이제 통제 불능이 돼가지고 얘 살짝 고장났는데 덴지쿤 얘 피 내가 지금 선짓국 끓여가지고 좀 뺄 테니까 너 당분간은 다른 버디랑 좀 같이 다니면서 악마 사냥할래? 그래서 뭐 마키마 씨가 그렇다면. 참고로 이 세계에서 덴지쿤은 마키마 씨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면 굉장히 이쁘고 엉덩이가 굉장히 잘록하게
완벽하게 잘 나와 있고 되게 힙시하거든요. 그래서 마키마의 명령을 듣고서 딱 그렇게 하는데 얘가 상어의 악마? 약간 그런 애가 있어. 사메하다 같은 새끼가 있어. 얘의 능력은 육지를 바다처럼 이렇게 상어 지느러미를 해가지고 이렇게 다닐 수 있는 애가 있는데 얘가 덴지의 광팬이야. 정확히는 체인소맨의 광팬이야. 체인소맨 사마! 이러면서 막 개지랄 떨거든? 같이 이렇게 다니는데 마키마가 덴지를 뭔가 이상하게 좋아해.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왜냐면 눈이 윤회한이라서 마음을 읽을 수가 없어. 마키마랑 덴지랑 마키마의 어떤 권유 같은 걸로 데이트를 하게 되고 뭔가 나는 역시 마키마 씨를 좋아하나 봐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담고 있어요. 덴지쿤이. 그런 일상을 가지고 있는 와중에 비를 피하려고 전화부스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어떤 미소녀가 전화부스로 쾅 하고 들어옵니다. 나네 하고 딱 보는데 초절정 미소녀가 전화부스에 같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녀의 이름은 레제. 이 레제 양하고 만나게 돼. 근데 원래는 이 덴지가 약간 인간성이 뒤틀려 있어가지고 악마 반 인간 반이잖아. 그래서 얘가 막 다른 사람의 호감을 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레제는 첫 만남 때부터 덴지한테 되게 잘해주는 거야. 별거 아닌 거에도 막 웃어주고 인연을 좀 쌓아가. 그래서 얘 보고 내 이름은 레제고 나 저기 어디 골목 카페에서 일하는데 그 카페로 커피 마시러 한번 와 하고 바로 꼬셔. 비피하게 해줬고 어떤 그런 덴지가 꽃을 선물해주거든? 되게 기괴한 방법으로. 근데 얘가 그런 걸 좋아하나 봐. 알았다 호의를 받겠다 하고서 가는데 걔가 그 비를 피하러 잠깐 온 거잖아. 레제가 카페로 원래 출근하던 길이었는데 이 미친 여미사 덴지가 그 카페로 가는 걔보다 호의를 빨리 받으려고 먼저 카페에 도착해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야. 씨발 미친 개 여미새예요. 왜냐면은 그럴만해. 덴지는 16살에다가 학교도 안 다니고 그때면은 이제 한창 들끓어 오를 때라서 얘 소원이 원래 뭐 가슴 만지기 키스하기 막 그런 거였거든. 그래서 이렇게 이쁜 애가 그러니까 카페로 가가지고 호의를 받는다. 그래서 이렇게 차츰차츰 호감도가 되게 잘 쌓이고 레즈가 되게 요망해. 막 옆에서 목소리도 덴지큰 이러면서 실제로 들어봐야 아는데 목소리가 걸어다니는 ASMR이에요. 이거는 그냥 사기야. 목소리가 미친 개사기예요. 개꼴려요. 어쩌지 하다가 레제가 무슨 밤에 아무도 없는 학교 수영장에서 데이트를 하자 그래. 오? 하고서 딱 가서 하는데 레제가 막 옷을 같이 벗고 막 수영도 하고 하는데 덴지가 딱 마음속으로 생각 나 얘 마키마 씨가 아니라 얘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 하다가 뭐 다음날 데이트까지 하게 됩니다. 덴지쿤 넌 이상해. 학교도 안 다니는데 16살인데 학교도 안 다니고 되게 이상한 거 아니야? 나하고 같이 도망치자. 그래서 레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덴지가 미안 나 이쪽 생활이 좋아하고 거절을 해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레제가 갑자기 돌변을 하더니 덴지의 혀를 깨물어 뜯어버려. 그러고서 분위기가 확 반전되면서 사실 레제는 하면서 이게 내용이 후반부가 시작되거든요. 일단 내용 설명은 대충 여기까지 하고서 기억에 남았던 장면들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요. 학교에서 수영하고 이런 씬이 약간 되게 전형적인 미국 스릴러 같거든요. 백인 여자 백인 남자하고 몰래 그 씨발 학교 들어가가지고 수영해서 놀다가 막 피 웅덩이 생기고 막 그런 게 클리셰잖아. 그냥 전형적인 그런 클리셰의 느낌이 난다. 원작자가 애초에 영화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레제가 자기를 죽이러 온 살인마 목을 조르는 장면이거든. 근데 그게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해서 그 하비에르 바르뎀이 경찰관 목 이렇게 쫄라서 죽일 때 그 장면이랑 완전 똑같단 말이죠. 뭔가 그런 영화 오마주한 것 같은 장면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제가 영알못이라서 그 장면밖에 못 알아봤습니다. 레제하고 마키마 성우가 이 사람들은 은퇴하고서 그냥 바로 ASMR 업계에 뛰어들어도 될 정도로 목소리가 너무 좋다. 상냥 나긋나긋 그 남성들이 좋아하는 그 개미친 상냥 나긋 목소리거든. 이게 미쳤어. 그냥 개 좋아. 그리고 레제 디자인이 진짜 개꼴려. 야드랑이가 보이는 저 민소매? 그냥 최고다. 레제가 약간 야스를 의인화한 것 같아. 초반이 가짜 사랑, 중간이 얀데레, 마지막이 진짜 사랑 이렇게 되거든. 근데 나는 얀데레 파트가 좋았던 것 같아. 약간 내 혀도 우설처럼 먹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존나 부럽다 덴지. 나도 저렇게 죽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든다. 그리고 액션씬을 되게 잘 만들었어요. 전부 다 2D로 이루어져 있거든. 귀멸의 칼날은 3D가 배경이 주가 되잖아. 근데 이거는 진짜 순수 다 2D더라고. 손으로 그린 그림 보는 그 맛이 있어. 전투씬 같은 게 되게 좋다. 되게 좋은데 솔직히 말하면은 그렇게 막 크게 할 얘기가 없습니다. 체인소맨. 일단 평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10점 만점에 저는 개인적으로 6점이었어요. 제가 좀 재밌게 본 건 7점부터 주는데 6점은 그냥 제 기준에서는 좀 쏘쏘거든요. 그냥 평범하고 평타치 좀 이상? 그 정도 느낌인데 왜 그러냐면은 일단 제가 체인소맨 이 파트의 내용을 알고 있고 만화로 봐서 그래서 재미가 떨어졌나?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체인소맨이라는 이 만화랑 애니에 대해서 호감도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렇게 크게 막 재밌게 본 사람이 아니었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왜 이걸 이렇게 별로 크게 재미없게 봤지 생각해봤는데 뭐가 파고들
만한 요소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레제의 요망함 아니면 전투심 아마 둘 중에 하나. 레제하고 덴지의 뭔가 알 수 없는 기묘한 관계와 기묘한 연인 관계 같은 그 느낌? 뭔가 그런 아니면 음악을 좋아한다든가 뭐 이렇게 빠질 수 있는데 저는 뭔가 저의 기준에서 다 스트라이크 존을 빗나갔어요. 레제랑 덴지의 서사도 부족하다고 느꼈고 얘가 왜 이러나 싶었거든요. 레제가 아니 꽃뱀 같잖아. 이런 식으로 덴지한테 접근하는 게 레제를 더 쥐어짜면은 더 섹시하고 더 요망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덜 쥐어짠 것 같은 느낌? 약간 심의 때문에? 19세로 만들고 제대로 했으면은 진짜 리얼 개 요망한 애가 나올 것 같았는데 약간 덴지하고 레제의 서사가 조금 나는 부족했던 것 같아. 그게 마지막에 레제도 소련한테 이게 실험당하고 소련의 개로 일한 그런 배경이랑 덴지랑 이게 동질감이 들잖아. 근데 그게 나는 딱히 공감이 안 됐어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표현 방법이 딱히 매력적으로 다가오진 않았어. 그러니까 서로밖에 이해할 수가 없잖아. 덴지하고 레제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 그 사람들 입장을. 근데 그거를 좀 더 아련하게 해줬으면 좀 더 마음에 들었을 텐데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막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액션씬 작화가 지린다고 했는데 액션씬 자체는 재미가 없었어. 나는. 그러니까 잘 만든 액션씬인데 왜 재미가 없었냐면 너무 단조로웠어. 전투가. 뭐라 그래야 되지?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트랜스포머 보는 것 같은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아이언맨 2 보는 것 같은 느낌? 폭탄이랑 전기톱이랑 싸우니까 다음 씬에 또 폭발이 일어나겠지? 폭발. 근데 폭발이 어떻게 이쁘게 일어나나? 약간 그 화학 반응 보는 것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전투씬이 딱히 나는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 저는 좀 그랬어요. 그래서 덴지와 레제의 서사하고 액션씬 둘 다 딱히 제 마음에 안 들어오니까 중간에 저는 살짝 하품을 하게 되더라고요. 끝나고 스키 영상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그냥 바로 나왔거든요. 엔딩 크레딧 끝나고. 개인적으로는 무한성이 좀 더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뭐 갈라치기가 아니고요. 그냥 제 개인적인 감상이고 무한성이 좀 더 액션씬이나 그런 게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그랬어요. 그냥 딱 옛날 마블 영화 중에 하나 골라서 보는 것 같았어요. 마블이 뭔가 그렇게 맛있진 않은데 그렇게 맛없지도 않잖아. 딱 그 정도 느낌으로 본 것 같아. 저한테는 크게 매력적이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거 보다가 느낀 건데 마지막에 바다에 떠밀려서 오잖아 얘네 둘이. 아니 이 사람 왜 이렇게 바다를 좋아해? 에반게리온 그 마지막 장면처럼 바다에 떠밀려 와가지고 둘만 남는 씬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아니 파이어 펀치 때도 그랬고 이 체인소맨도 그렇고 다시 태어났다는 느낌을 주려고 그 씬을 넣은 건지 이 양반이 그 바다 씬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약간 둘만의 세계에 남았다? 약간 이런 걸 표현하려고 그랬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체인소맨 1기를 재밌게 봤거나 팬이면은 좀 재밌을 것 같은데 체인소맨 1기를 재밌게 보지 못했다 하면은 그렇게 재미없을 것 같아요. 님들은 어떻죠? 보신 분들 의견 교환 좀. 나는 그 느낌이 안 왔어. 느낌 온 부분 혹시 있었나요? 빌드업이 좀 더 길었다면 좋았을 듯. 나는 레제편 영화로 봐서 좋았어. 근데 덴지가 워낙 막장 인생이어서 이렇게 덴지에게도 봄이 오나 하다가 또 지랄난 게 재밌었어. 체인소맨 저게 제일 고점이 이제 볼 겁니다. 저는 체인소맨 예전에 만화를 봤었는데 저는 그 부분이 제일 좋았어요. 파워짱 되게 그 뭐라 그래야 돼. 멘탈 나갔을 때. 그때 파워 진짜 존나 귀엽거든? 난 그래서 파워가 제일 좋아. 그래가지고 막 애가 메네라가 되는 때가 있는데 그때 진짜 리얼 파워 개귀여워. 난 그래서 그게 제일 고점 같아.